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교수 김석희입니다. 네, 최근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죠. 네, 그 오펜하이머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뭐 오펜하이머 같은 굉장한 과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 외에도 굉장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네. 좀 엉뚱한 이야기지만 제가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오펜하이머가 아인슈타인에게 그 원자폭탄을 터뜨릴 경우에 그 폭발이 무한 반복될 가능성, 이걸 계산한 걸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에게 이게 계산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당신 생각을 들려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 나도 자네도 수학을 잘 못하는 걸 잘 알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좀 엉뚱하지만 가장 짜릿했어요. 좀 통쾌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네, 알버트 아인슈타인 누굽니까? 네. 그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못한다니요. 네. 저는 하여튼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초정부터 이야기가 좀 곁길로 샜습니다만, 예, 그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었던 가공할 무기를 만들어낸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기초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제가 문과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뭔지 잘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양자역학이 무엇인지 몰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네, 양자라든지 중성자라든지 하는 것들은 핵이라든지 분자라든지 네, 그런 단위의 것들은 작은 것들은 우리의 눈에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증명해서 만들어낸 것이지요. 생각해 보면 인류 초기로부터 인간을 이롭게 했던 모든 발명은 상상의 산물이었습니다. 나침판이라든지 바퀴라든지 이후에 인류 역사를 크게 바꿔놓은 발명품들이죠. 네, 이런 발명품들은 상상이 없었다면 만들어질 수 없었겠죠. 네, 인간의 상상력이 현실이 되었을 때 얼마나 큰 변화들이 생기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 파괴력은 어떻습니까? 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뒤에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동안 히로시마에서만 9만에서 16만 명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네. 나가사키에서는 6만에서 8만 정도가 사망했고, 그중 각 도시의 그 집계된 절반은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당일에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전쟁과 관련해서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든가 뭐 그런 많은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간인이었다는 점을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상상력은 전에 없었던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동시에 인류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네, 상상력의 힘이란 사실은 엄청난 것이죠. 네, 그런데 말이죠. 인간이 상상력을 발휘하는 범위는 과학 분야나 물질 문명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네, 사실은 자유나 평등, 예, 그리고 페미니즘 이런 개념들은 모두 인간이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원래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 예, 그것이 사실은 상상력의 영역인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은 원래는 없었으나 원래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으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원래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거나 없었던 그런 것을 있도록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힘은 언제나 긍정적이지도 언제나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네, 인간이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유명한 것으로는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상상의 공동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상상의 공동체는 그 베네딕트 앤더슨의 유명한 책 제목이기도 하죠. 네,
앤더슨은 민족을 상상의 산물, 문화적 조형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민족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만나본 적 없는 모든 많은 사람들을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뭉뚱그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의 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꾸며내거나 막 그런 이야기 소설 같은 뭐 이런 것들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네. 예, 상상의 공동체는 특정한 시기에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구성되고 의미가 부여된 역사적 공동체를 말합니다. 잠깐 한 대목 읽어보겠습니다. 민족은 가장 작은 민족의 성원들도 대부분의 자기 동료들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심지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지만 구성원 각자의 마음에 서로 친교의 이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상된 것이다. 르낭이 민족의 핵심은 전 소속원들이 많은 것을 공유한다는 사실이며 동시에 전 소속원들이 많은 것을 망각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라고 썼을 때 그는 그의 유쾌한 합법으로 이 상상함을 언급한 것이다. 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완전히 자명한 것으로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민족이라는 개념,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친근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상된 것, 상상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이 또 연쇄적으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인간이 발명해낸 것 중에는 여기서 발명과 상상은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상이 발명해낸 것 중에는 국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원래 지구 위에는 사실은 아무런 선도 그어져 있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는 물론 강과 바다 같은 것은 있습니다만 그 육지 사이에 있는 뭐 그런 경계선, 국경선 이런 거는 원래 지구에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마치 우리의 머릿속에는 지구 위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되죠. 마치 그 국경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네, 그런 상상적 합의는 현실적으로 인간을 구속합니다. 네, 결국 그 국경을 넘는 것은 인간의 상상이 거기에 미쳐야만 또 가능한 것이죠. 네, 그래서 상상은 때때로 결심을 동반합니다. 국경을 넘는 난민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처음 그 결심은 뭐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금지되어 있죠. 예, 그렇지만 그들이 물밀듯이 만약에 몰려온다면 결국 어느 정도로 수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국경은 결국 무너지고 말겠죠. 네. 베를린 장벽 같은 게 사실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야기를 아시죠? 원래는 양자역학의 어리석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온 논리 실험인데요. 그 상자 속에 고양이와 청산가리를 같이 넣어두고 이렇게 밀폐했을 때, 닫았을 때 상자를 열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상자 속에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어있는 고양이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이중 슬릿 실험을 통해서 하나의 전자가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하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네, 거시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미시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신기한 실험과 이론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에 많이 활용이 되죠. 네,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나 뭐 마블 코믹스의 SF라든가 아니면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었죠? 갑자기 영화들이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런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리 실험이라는 것은 사실 완전한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험 물리학은 어쩌면 그런 논리 실험과 상상을 구현하는 데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당연히 제가 양자 이론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하는 모든 상상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 긍정 오류라는 게 있죠. 근데 긍정 오류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잘 되는 부정 오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화와 소설들이 인류의 미래를 상상합니다. 네, 그 안에는 아이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세계, 예, 인간이 기계의 에너지원으로 전락하는 것 같은 세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상상들도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는 많은 상상들은 사실은 상상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어떤 상상들은 현실로 구현됩니다. 경계를 만드는 것도 상상에서 비롯되고, 그 경계를 허무는 것도 상상에서 비롯됩니다. 네, 차별이나 파시즘 같은 것도 사실은 상상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네. 이를테면 여성이나 아이를 어른 남성과 다른 신분으로 간주하는 것, 이런 차별, 그런 상상이 차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상이 파시즘을 만들었습니다. 네, 인간의 상상이 상상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하지만 인류는 결국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발명했습니다. 네, 여러분 상상합시다.